네 남편이 하는 일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알기나 하니? 네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왜 스스로 발목을 잡으려 하니?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게 될지 알기나 하니? 네 선택이 아이에게도 해가 될 수 있어. 아빠, 저와 그의 아이에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 아이는 저와 종우가 사랑으로 키울 거예요. 왜 축하해주지 않으세요? 서울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군 장성이셨던 아버지와 대학 교수셨던 어머니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두 분 모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계셨지만 어릴 적 저에게는 따뜻함보다는 엄격함과 기대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연지야, 우리는 항상 최고여야 한다. 그 말은 저를 자극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보다 앞서기 위해 늘 노력해야 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부모님이 원하는 학원을 다니며 지냈지만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점점 더 조심스럽고 폐쇄적인 아이로 변해갔습니다. 실수를 할까 두려워 친구들 사이에서도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국민학교 시절 친구들과 어울려야 할 점심시간에도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책상에 엎드려 있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교실에서는 어른스럽다며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았지만 제게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 없는 고독감이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반 친구였던 박종우가 다가와 연지야, 너 도시락 먹는 거 내가 도와줄까?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의 호의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걸지? 나랑 다르게 밝고 자유로운 애인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의 꾸밈없는 미소를 보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날 종우와 처음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조금씩 다른 친구들과도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우와 가까워진 뒤로는 저희 생활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루는 친구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는데 늘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던 제가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 순간 종우가 연지야, 같이 하자. 너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제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뛰어다니며 친구들과 웃고 떠들던 그날, 제게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점차 친구들에게 마음을 열고 놀이와 공부 속에서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종우는 저를 늘 지켜봐주며 응원했습니다. 언젠가 학급 발표회에서 긴장한 채 떨고 있던 저에게 종우는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 쪽지에는 연지야, 넌 긴장한 채 해도 제일 잘할 거니 편안히 해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게는 큰 용기가 되었고 발표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종우 덕분에 저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혼자가 편하다며 고립되어 있던 제 모습은 점차 사라졌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아이로 변화해 갔습니다. 종우는 언제나 저에게 밝은 세상을 열어주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무겁게 느끼던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선물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자라며 사춘기를 보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종우는 집안 형편상 바로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서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자연스레 연락이 끊기게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의 따뜻한 미소를 기억하며 지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한국에 돌아와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아 제 사업을 시작했을 때 종우와의 재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우연히 만난 그는 변함없이 따뜻한 웃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연지야, 오랜만이야. 정말 잘 지내? 그 말 한마디에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종우와 다시 연락을 이어가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소박한 삶과 인간적인 모습은 여전히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부모님이 원했던 완벽한 조건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시 가까워지게 되었고, 저는 종우와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종우는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고, 저는 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그 어떤 조건보다 따뜻함과 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종우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갈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지야, 내가 사업가로서 이룬 성과는 자랑스럽다. 하지만 결혼은 신중해야 하지 않겠니? 종우라는 사람, 그의 배경과 직업은 내가 가진 미래와 맞지 않아. 어머니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을 텐데 왜 그렇게 서두르니? 부모님의 반대는 생각보다 강렬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설득하면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들의 반대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중소기업 직원은 안정적이지 않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아는데 왜 스스로 발목을 잡으려 하니? 이 말에 저는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종우는 어떤 조건보다 제게 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그러나 부모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현실을 기반으로 한다. 우리가 내 미래를 위해 이렇게 말하는 거란 걸 왜 이해 못하니? 그렇게 부모님의 반대 속에서도 결혼을 강행했지만 결혼 후에도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결혼식 후 종우를 집에 초대하는 것조차 꺼렸고 그와의 만남을 피했습니다. 심지어 가족 행사에서도 종우를 배제하려는 모습에 저는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종우는 묵묵히 저를 지지하며 말했습니다. 연지야, 내 부모님이 나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릴 거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하지만 부모님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종우의 직업과 그의 가족 환경에 대한 끊임없는 비난은 우리의 결혼 생활에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연지야, 내가 조금만 더 생각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았어야지. 저는 부모님의 기대와 남편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같은 문제로 갈등이 이어졌고 종우는 그저 참고 견디며 묵묵히 제 옆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답답함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종우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연지야, 이번 추석에 부모님 댁에 인사드리러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번 명절엔 종우도 함께 가려고 해요. 그래야 가족답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냉정히 답하셨습니다. 추석은 우리 가족만의 시간이다. 굳이 그 사람까지 부를 필요가 있니? 어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저는 종우에게 부모님의 거절을 전하며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종우야. 부모님이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하셔서. 종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연지야. 우리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기는커녕 갈등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부모님은 종종 종우의 직업을 문제 삼으며 저를 비난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연지야, 너 남편이 하는 일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알기나 하니? 너가 사업을 이렇게 크게 키웠는데 그 사람이 내 짐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돼. 저는 화를 억누르며 답했습니다. 어머니, 종우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의 직업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자 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낭만적인 생각으로 결혼 생활이 유지될 것 같니? 현실을 좀 더 직시해라. 부모님의 반대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부모님은 종우와의 만남을 피하는 정도에서 나아가 회사 사람들 앞에서 그를 폄하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모임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제게 조언을 하겠다며 찾아오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동료들 앞에서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연지가 결혼하긴 했지만 남편이 그리 대단한 사람은 아니더군.
중소기업 직원이라던데. 연지처럼 성공한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 자리에 있던 동료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며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고 종우 또한 침묵 속에서 상처를 받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종우와 제 사이에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축복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아이가 생기니 부모님은 더 노골적으로 불편한 내색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임신했어요. 이제 우리 가정도 더 단단해질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전한 소식에 아버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어코 그놈이 씨까지 뿌린 게냐? 못 배워 먹은 것이. 널 임신시키면 우리가 가족으로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다냐? 그 말은 제게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아빠, 저와 그의 아이에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 아이는 저와 종우가 사랑으로 키울 거예요. 왜 축하해주지 않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더 많은 책임과 짐이 생겨날 거야. 종우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내가 지금 감정에 휩쓸려 이기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아이가 오히려 너희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겠니? 부모님의 차가운 반응에 저는 충격을 받았고 기쁜 소식을 전한 순간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에도 부모님은 종종 저를 불러 이 임신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거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저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연지야, 솔직히 내가 아이를 가지는 건 시기상조야. 종우가 뒷받침해줄 기반도 부족한데 결국 너 혼자 다 감당하게 될 거야. 그 말에 저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왜 항상 종우를 못 믿으세요? 저는 그 사람과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한결같은 냉정한 태도로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야.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지. 라고 말하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스트레스는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 임신 3개월 차가 되던 날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부모님과의 또 다른 언쟁 끝에 어머니가 아이가 태어나면 네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게 될지 알기나 하니? 너의 선택이 아이에게도 해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고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제 삶을 제가 책임질게요. 격앙된 감정 속에서 저는 몸이 불편해지는 걸 느꼈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산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종우는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연지야,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종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내 탓이야. 이 사건 이후로 저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더욱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종우와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제 탓이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종우와의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종우 역시 저를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며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갈등의 끝은 결국 이혼이었습니다. 종우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연지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지만 내가 나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건 원하지 않아. 그의 말에 저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우야, 너도 행복해야 해.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행복을 빌며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끝없는 슬픔과 후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부모님과의 관계는 물론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잃은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업에만 몰두하며 종우와의 이별로 인한 고통을 잊으려 했지만 그의 빈자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주째 몸이 이상하게 느껴져 병원을 찾은 저는 다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피하고 몸과 마음을 잘 돌보셔야 합니다. 과거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흐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들었습니다. 종우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종우가 보고 싶어.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종우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지야,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목소리만 들어도 그리움이 북받쳤지만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종우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우리 만날 수 있을까? 그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디서 볼까? 다시 만난 종우는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종우야, 나 임신했어. 우리의 아이야. 그 말을 들은 종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연지야, 내가 잘 해낼 거라고 믿어. 그런데 그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난 너와 다시 결혼할 수 없어. 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종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연지야.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하지만 재결합은 아니야. 그의 모호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유가 뭐야?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 종우야. 종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은 이유를 말하고 싶지 않아. 미안해.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어쩔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걸음을 재촉하던 종우는 갑자기 길 한가운데에서 쓰러졌습니다. 멀리서 그 광경을 본 저는 다급히 달려갔습니다. 종우야. 종우야. 정신 차려. 저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며 곧바로 그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종우의 상태를 확인하고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환자분은 이미 암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치료는 받고 계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상태로는 많이 지쳐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종우가 이런 상황을 나에게 전혀 말하지 않았다니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디고 있었던 거야. 정신을 차리고 병실로 들어가 보니 종우가 깨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지야, 너가 여기 왜 있어? 저는 눈물을 참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종우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어? 종우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한테 말하면 네가 또 힘들어질까 봐. 너는 이미 충분히 고생했잖아. 내가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종우야. 너 혼자 이겨낼 필요 없어. 우리 아이와 내가 너의 곁에 있을게. 내가 나를 밀어내도 난 물러서지 않을 거야. 평생 함께 할게. 종우는 제 말을 듣더니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지야, 나도 너와 다시 함께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널 불행하게 만들까 봐 두려워.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종우야. 넌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어. 너와 함께하는 게 내가 가장 행복한 길이야. 그 말에 종우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 그의 품에 안겨 울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다시 시작하자. 종우야.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다시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종우와 함께 병원에 가 그의 상태를 자세히 확인했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종우는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저는 그에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종우야. 우린 잘해낼 거야. 우리에겐 아이도 있잖아.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그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그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치료가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호히 결심했습니다. 종우야, 이제부터는 내가 내 곁에서 끝까지 지킬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줄 거야.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집을 찾았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대로 싸늘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암이라고?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내가 널 어떻게 이혼시켰는데 애가 생긴 것도 모자라 암 진단이라니.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야. 어머니 역시 차갑게 말했습니다. 연지야, 지금 너무 감정적인 것 같구나. 네 아이와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시 생각해 보렴. 이건 너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결정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부모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제 삶은 제가 결정합니다. 종우와 이 아이가 저희 전부입니다. 종우와 제 아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시겠다면 저는 더 이상 부모님을 보고 살 이유가 없어요. 그동안 종우 씨 참 많이 무시하셨죠. 제가 이혼하고 가장 후회했던 게 무시당하는 종우 씨를 위해 엄마 아빠와 싸우지 않은 거였어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을 끝으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종우와 저는 서로를 지지하며 치료와 임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치료 과정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저는 그의 곁을 지키며 새 생명을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큰 의미가 되었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종우와 다시 재결합한 후 우리의 삶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치료와 제 임신 과정을 동시에 겪으며 매일이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함께 걸어갔습니다. 종우는 매일 아침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연지야, 오늘도 우리 잘해보자.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힘내야지. 그의 긍정적인 태도는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고 저는 더 열심히 그를 돌보며 우리의 아이를 준비했습니다. 종우의 치료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화학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그는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한 번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연지야, 나 더 살고 싶어. 너랑 아이와 오래오래 함께 살고 싶어.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종우야, 우리가 함께라면 꼭 나을 수 있을 거야. 힘내자. 종우의 투병과 제 임신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출산을 앞두고 저는 부모님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은 상태였기에 한때 고립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댁 식구들과 이웃들이 도와주었고 우리 부부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출산 당일 종우는 병원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연지야,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아이를 만나자. 그의 따뜻한 말에 저는 힘을 얻었고 마침내 건강한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 종우와 저는 다시 한번 서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며 종우는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가 함께 싸워온 시간의 증거야. 연지야, 난 우리가 힘든 시간을 얼마나 잘 헤쳐나갔는지 매일 깨달아.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종우야, 우리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어. 이 아이와 네가 내 삶의 전부야. 현재 종우는 암 치료를 마치고 회복 중입니다. 완치는 아니지만 그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매일 아침 운동을 하며 건강을 돌보고 있고 저는 사업과 가정을 병행하며 우리의 일상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아들로 인해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종우는 매일 아들과 놀아주며 그의 첫걸음을 함께했고 저는 그런 둘을 보며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댁 식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 가정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종우가 아들을 안고 말했습니다. 연지야,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상상이나 했을까?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종우야, 우리가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앞으로도 우리 셋이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면 난 더 바랄 게 없어. 비록 부모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들의 기대와 압박에서 벗어나 제 삶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언젠가는 우리의 행복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저는 종우와 아들과 함께하며 매일 사랑과 희망을 배웁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